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지난 두 달 동안 12월, 그리고 1월도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와 있는데,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습니까?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뭘 먹기만 하면 체한다 하시는 분들, 가만히 있는데 이 울렁증이 걸린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울렁거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분들, 제 주변에 참 많이 봤습니다. 그 마음의 바탕에는 나라를 그만큼 사랑하고 또 국가의 미래, 후손들의 앞날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시는 그 애국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사실은 9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쓰는 연설문 원고를 최순실 씨한테 한번 읽어봐라 라고 했다는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이 된 뒤로 마치 온 나라가 그게 뭐 마치 무슨 엄청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흥분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고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 뒤에 벌어진 그 형사소추에서 2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죠. 근데 지금 상황, 지난 두 달, 이제 좀 시간적인 그런 거리를 갖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지금은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12월 3일 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밤 10시 반, 뭐 11시, 12시 됐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엄청 놀라셨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3일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지금부터 불과 두어 달 전입니다. 그때 이미 많은 국민들이 탄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도대체 자고 일어나면 특검이요. 자고 일어나면 탄핵이요. 모든 예산을 다 삭감, 대통령 특별 예산 다 삭감. 아니, 삭감을 가령 뭐 원래 100이었던 걸 80으로 깎는다. 그래서 20%쯤 깎아내린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표라고 되어 있는 예산은 거의 100% 깎아버렸습니다.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떠나서 정권이 국정 운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국정 운영 불능 상태로 만드는 일에 다름 아니었던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특검, 자고 일어나면 탄핵, 특검, 탄핵, 특검, 탄핵. 애들 뭐 공깃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특검, 탄핵을 50차례 가까이 반복하면서 예산까지 제로 상태로 깎아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부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 식물 상태로 만들겠다. 대통령 한 사람을 식물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를 식물 상태로 만들겠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사태는 지금도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몇 자리 꼽는다면 국무총리. 대통령은 일단 제껴놓겠습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방장관, 법무장관, 경찰청장. 이게 여러분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모조리 지금 탄핵 상태입니다.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이득에 맞는 그것만 따져서 선후를 결정 짓는 것인지 언제 결판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우 방송통신위원장 엊그제 탄핵소추안, 그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제 생각 같으면 일주일 만에 그거 그냥 기각 각하 해버리면 되었을 것을 무려 6개월 가까이 끌다가 이제야 겨우 그것을 기각시켰고, 그게 또 4대4로 홍해 바닷물 갈라지듯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중도 보수는 기각, 그리고 진보 좌파는 탄핵 인용.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진다 안 따진다 이런 것을 탄핵 재판, 이 헌법재판소에 기대하기 힘들겠구나라는 상황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법리적으로 뭘, 양심적으로 뭘 따지고 말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좌파면 무조건 탄핵 인용, 중도 보수면 탄핵 기각,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확실하게 다르고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강력하게 보수 우파 진영이 결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마치 번갯불에 대우각성하듯이 그 전에 정치에 대해서 거의 오불관은 관심 없던 그런 사람들, 자기 생업에만 열중하던 사람들, 해외에서 관광 안내업을 하던 사람들, 학원 강사로서 일선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 우파의 진영에 속속 합류하고 있는 겁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여의도에 있는 국회 주변에서, 서초동에 있는 법원과 검찰 청사 주변에서, 그리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보수 우파 진영의 그 시위가 열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거기 뭐 어르신들만 가는 곳이겠거니 했는데, 아니 가서 보니까 절반이 젊은이였습니다. 절반이 2030이었습니다. 돈 받고 동원된 사람은요, 한 명도 없다라는 게 현장을 훑어본 솔직한 소감입니다. 그 사람들, 그 젊은이들은 도대체 무슨 각성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야당 쪽에 유력 대선 주자가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안 돼라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그때 여론조사 통계로 나온 문재인에 대한 비호감도는 40%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라는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 비호감도는 60%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비호감도에 있어서 문재인과 이재명은 20%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것은 대선 당락의 치명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지금의 보수 우파 진영을 이 추운 엄동설안에 길거리의 광장에 결집시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에 대해서,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랬죠. 법원에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세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성윤 의원이 그랬죠. 한남동에 들어가는 체포조를 향해서 관을 들고 나와라. 그런 말을 했죠. 거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 현역들이, 민주당 그 뭐 지구당 책임자들이 길거리에 광장에 내건 현수막에는 전부 다 내란 수괴라는 끔찍한 네 글자를 내걸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내란죄의 우두머리다 이 말 한마디면은 탄핵이고 조기 대선이고 다 가져갈 것 같았죠?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내란 수괴, 괴짜 특히 북괴할 때 그 괴짜입니다. 70년대에 들었던 우리가 괴짜를 쓸 때는 오로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에게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민주당 사람들이 입에 올리면서 온 전국에 플래카드로 현수막으로 내거는 그 순간부터 양식 있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그래 내가 계엄 선포했을 때 놀랬어. 아무리 그래도 뭐 계엄까지야. 아유, 이렇게 국민들을 놀라게 해서야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 가졌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내란죄가 되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니. 내란이라는 게 뭐야? 정부에 반대하는 일부 무장 세력들이 총칼을 들고 일어나서 산속에 운거하고 그래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이런 게 내란 아닌가? 그런데 정권을 실효적으로 쥐고 있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 봉건 시대로 돌아가면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때 왕이 반란을 일으킨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 왕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나? 사람들이 이렇게 직정적으로 그냥 봐서 한눈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고 그것들이 지금 보수 진영의 결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많은 그 중도 보수 우파 인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켜서 감옥에 넣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이 땅에 벌어졌는가? 문재인 정권 5년이 들어선 뒤에 이 땅에는 무엇이 일어났는가? 나라 발전의 수레바퀴가 한없이 거꾸로 돌아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목도했던 겁니다. 멀쩡하던 원전들을 멈춰 세우고 아파트 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날개 달린 미친 집값이 되어서 공중으로 치솟고 그리고 내로남불을 영국에 있는 사전에 올라가는 단어가 될 만큼 아전 인수격인 정책이 횡행하고 한개 숫자를 조작하고 그런 것들을 목격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친중, 친북 노선 이러다가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 아니냐 사회주의화 되는 것 아니냐 문재인 정권 때 반미, 반일 처음에는 3.1절 때, 8.15 광복절 때 국창가를 부르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한쪽으로 휘몰아치게 하고 그러면서 사드에 반대하고 도대체 나라가 풍전등화의 그 지경에 이르렀던 백척간두의 지경에서 하마터면은 종북 세력, 좌파 세력, 친중 세력, 친북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결단나기 직전까지 갔던 그 상황을 온 국민이 경험했던 겁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오물쩍하다가 이제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넘어갈 때는 저리 가라 할 마음만 엄청난 사변이 그야말로 그러한 사변이 대한민국 이
기가 막힌 기적의 땅에서 갑자기 역사의 수레바퀴를 50년 전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각과 자성이 생겨난 결과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설 연휴가 끝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 면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말쯤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어떤 연휴 끝에 보관을 내놓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공소 기각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보석 신청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번 주말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죄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내다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